네, 안녕하십니까. 투수 행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섀도우에 관련돼서 한번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걸 중점으로 생각을 해서 섀도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경기장에서 제일 많이 쓰는 섀도우 수건이에요. 네, 이렇게 스포츠 타올이고요. 가로 비율이 꽤 큰 넓은 직사각형 모양의 섀도우 수건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섀도우를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말씀 먼저 드리기 전에 섀도우에 대해서 되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뿌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이 섀도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섀도우는 나의 투구 폼을 교정해주고 수정해주고 좋은 투구 폼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행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수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또는 혼자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보고 좋은 투구 폼을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저는 섀도우를 굉장히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랑 같이 평일 야구를 하고 있는 대학생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힘이 좋고 공도 꽤 잘 던져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이제 피칭 같은 거를 좀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고 또 많이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아직은 힘이 좋고 이제 피칭을 전문적으로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아직까지 이 상체 위주의 힘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하체를 거의 쓰지 못하고 상체 위주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상체 위주로 씀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좀 젊고 그러다 보니까 120kg 정도를 뿌려요. 근데 뿌리긴 하지만 이 하체를 잘 사용할 줄 모르니까 제구도 조금 많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온리 이 어깨 요쪽 이쪽에 힘으로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이제 좀 무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원포인트 레슨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코칭을 조금 해준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마운드에서 던지는 투구 폼 자체가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피칭을 할 때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론으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키킹을 하고 스트라이드를 해서 찍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뒷다리를 넣어주면서 골반 넣어주면서 틀어주고, 그 다음에 상체가 뒤로 이렇게 틀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차고 나오면서 공을 땅 때려준다. 연계 동작으로 하면 쭉쭉쭉 땅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투수를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팔의 힘으로, 이 어깨의 힘으로만 공을 던진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처음에 이제 투수를 꿈꾸시거나 공을 던지시는 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 하체를 디디고 난 다음에 이 지면에 올라오는 이 힘, 하체의 힘을 이용해서 빵 틀어서 땅 던지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거의 그냥 요거예요. 지금 이 찰나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요거예요. 뭐냐면 발과 디딤과 동시에 팔이 나와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 하체의 힘이 올라오기도 전에 이미 피니시야. 끝났어. 그러니까 하체의 힘은 힘대로 쓰지 않고 상체는 상체 힘대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섀도우 할 때 제가 그 친구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너가 피칭을 정말 하고 싶으면 네가 피칭을 일주일에 한 번 한다고 치면 섀도우는 일주일에 5번씩 매일 해라. 50번, 100번씩 꾸준히. 단 너가 바꾸고자 하는 투구폼, 규격화되어 있는 투구폼, 요거를 신경 써가면서 섀도우를 하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섀도우를 할 때는 내가 평상시에 던지는 그 폼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로부터 이제 코칭을 해서 이제 교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교정하는 부분을 코치해주는 그 레슨장의 코치가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생각을 하고 인지를 하고 그걸 집에 와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수정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칭을 할 때 보면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뭔지 잘 모르겠네. 발을 디딤과 동시에 이미 팔이 나와서 던지는 거야. 아까도 말했듯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약간 느리더라도 세게 안 해도 돼. 느리더라도 구분 동작으로 천천히 찍고 빵, 찍고 툭툭 땅. 요거를 되게 느리게끔. 그게 안 되면 박아놓고 어느 정도 스트라이드 내가 벌릴 수 있는 만큼 박아놓고 슝 빵, 슝 빵, 슝 빵, 슝 빵. 아셨죠? 이게 뒤로 하고 앞으로 차주면서 팔이 이렇게 먼저 나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차주면서 이렇게 가슴을 열고 빵! 이런 식의 동작을 마치 이제 구분 동작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폼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저도 10년 전에 제가 던졌던 투구 영상과 지금 투구 영상을 비교해 보면 10년 전에 투구 폼이 되게 엉성하고 진짜 딱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남들이 이제 제가 저의 피칭하는 거 보면 되게 부드럽게 툭툭 던지는 것 같은데 100kg, 110kg를 가볍게 찍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뭐 제 자랑 같긴 하지만 그렇게 변모되기까지 저는 피칭을 처음 시작할 때 섀도우 피칭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때보다는 섀도우 피칭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투구하기 전날 그리고 투구하기 전에 이 폼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재현해내고 싶어서 이 재현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섀도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너무 세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적당한 범위 내에서 툭 이런 식으로 마치 이제 구분 동작이 있는 것처럼 섀도우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거를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현재 나의 피칭을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그리고 내가 매일은 못해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씩은 이 수건을 가지고 구분 동작이나 또는 자연스럽게 하는 피칭을 세게 안 하더라도 천천히 하더라도 한 100회씩 일주일에 3회 정도를 계속 꾸준히 해봐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 나의 피칭하는 또 영상을 찍어 봅니다. 그러면 몇 개월 전에 찍었던 영상과 피칭 폼과 몇 개월 후에 던지는 나의 이 피칭 폼이 상당히 달라져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거를 마치 어떻게 비교하면 나는 몰라. 근데 나를 굉장히 오래간만에 보는 사람들은 내가 살찐 걸 알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조금 홀쭉했는데 한 수년이 지나니까 수년이 지나니까 갑자기 쪘어. 갑자기 이렇게 살이 많이 쪘냐 이렇게 알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 기간 동안에 내 주변 사람들, 나를 항상 보는 사람들은 그게 바뀌는지를 몰라. 서서히 녹아들듯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주르주르 이렇게 변화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 1년 전만 해도 저렇게 안 던졌는데? 저 사람 1년 전에 저렇게 못 던졌는데? 폼이 되게 부드러워졌네? 이런 느낌을 받게 해요. 편안하게 던지는 그 느낌을.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섀도우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늘 마운드에서 던지던 대로 섀도우를 하면 바뀌지 않아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섀도우를 할 때는 투수 레슨 하시는 코칭 하시는 분들이 알려주신 그 내용을 인지하고 또는 뭐 레슨을 받지 않는 분들이 하더라도 뭐 유튜브 같은 거 영상을 봐서 이렇게 던지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고 그렇게 세게 던질 필요 없이 하나하나씩 천천히 조금씩 이제 늘려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섀도우 할 때는 인지를 하면서 연습을 해야 돼. 섀도우 할 때는. 근데 마운드에 막상 딱 올라가잖아. 그냥 내 폼 어떻게 던지는지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던져요. 그냥 던져. 마운드에 올라가서 실전으로 피칭을 해야 되는데 마운드에 올라가서도 찍고 틀고 막 찍고 골반 넣어주고 이거를 마운드에서는 하지 말란 말이에요. 마운드에서는 그냥 공 던지는 거에 집중하고 이 모든 공 던지는 거에 집중하는 이 자세를 가꾸는 거, 이 자세를 만드는 거는 섀도우에서 하는 거예요. 섀도우에서 연습할 때 인지를 하고 이렇게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에 이제 댓글 달아준 그 친구한테도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섀도우 할 때 나는 구속 부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섀도우를 하지 않는다. 단지 나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투구 폼, 요거를 유지시키고 또 수정을 하고 싶어서 섀도우를 하고 있다. 그게 어느 정도 수정이 된 것 같으면 그거를 재현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꾸준히 재현성을 높이기 위해서 꾸준히 해주는 거다. 섀도우는 강하게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섀도우를 이제 투구 폼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정착화돼 있다. 나만의 이제 투구 폼으로 정착이 돼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한 60, 70% 정도로 이제 섀도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이제 3쿼터로 이렇게 던지는 영상도 있고, 이렇게 사이드나 이렇게 밑으로 이제 던지는 영상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저는 둘 다 이제 뭐 재구가 이제 나쁜 편은 아니지만, 그것도 이제 저는 섀도우로 이제 많이 연습을 합니다. 실전에 올라가서 사이드나 언더 같은 거를 바로 적용시키려면은 투구폼이라는 게 그렇게 뭐 바꾸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미리미리 이제 적응하고, 또 미리미리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섀도우를 좀 많이 하는 거죠. 전날에도 많이 하고, 또 게임장에 와서도 그 폼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섀도우를 또 많이 하고, 사이드로 던질 때도 이렇게 연습을 이제 느낌을 가져가는 거죠. 네, 이상으로 제가 섀도우를 할 때 어떠한 생각으로 섀도우를 하는지, 그리고 무엇에 중점을 두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가 재활 마지막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결과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제 재활하는 그 과정들을 카메라에 담아가지고 영상을 올리진 않았는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현재 상태 어떻다라는 거를 제가 보고식으로 이렇게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보고의 마지막 재활 영상일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한번 이제 마운드 올라가서 1이닝 피칭을 했는데, 제가 지금 9개월 정도까지 시간을 어깨를 다시 공을 던지기 위해서 100% 회복을 시키려고 제가 그동안 재활을 했던 게 아니고, 이 재활은 이제 크게 이제 저는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이제 저는 기준을 가지고 했었는데, 하나는 가동성, 그러니까 유연성, 이 어깨가 이제 잘 나오게끔 던질 수 있는 이 어깨를 만들어 놓는 거, 요거를 하나를 이제 한 9개월 동안 재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거고, 이제 공을 어느 정도 던질 정도의 이제 어깨를 만들어 놨으면, 이제 예전만큼 이제 구위와 구속을 던지기 위해서 이제 나머지 기간 동안, 내년 이제 한 3, 4월 정도면 다시 이제 시즌이 시작되잖아요. 그때까지 이제 이 겨울 내에 이제 웨이트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좀 보강을 해서 이제 근력을 어느 정도 이제 올리고 상승시키고, 그다음 보강해가지고 예전만큼 이제 구위가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구위나 구속을 이제 조금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이제 근력을 보강하는 이제 재활을 이제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다음의 영상은 아마 이제 제 현재 몸 상태가 여기까지 올라왔다, 현재 어깨 상태가 이 정도다라는 거를 한번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